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.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.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, 검찰, 법원,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.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.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. (9월 16일의 5회) 공판에서는 김기철 씨의 알리바이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. 서윤학 변호사는 근하군이 살해된 10월 17일 아침에 김 씨는 여느 때처럼 계금동 동일교통 주차장에서 배차 일을 했다고 말하고, 그 증거로 김 씨가 써놓은 배차표와 그 근방 식당의 외상 장부를 내보였다. 검찰 측의 기록에는 기철 씨가 17일 아침 대구로 올라가 불법 출소하는 금식 씨를 마중하는 걸로 돼 있었다. 서 변호사의 증거 제시에 대해 검사들은 조작된 장부라고 맞섰고, 변호사는 필적을 보면 알 것이다 라고 반박했다. 이날엔 근하군 시체가 된 마분지 상자를 들고 탄 범인을 시청 뒤 바닷가까지 실어다 주었던 택시 운전사 장태룡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. 검찰은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정대범 씨를 불러내 장 씨와 대질시켰다. 장 씨는 정 씨가 그때 그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. 서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서도 같은 대답을 하자 서윤학 씨는 화를 버럭 냈다. 야, 이 새끼야, 너의 말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달려있다. 너는 전에도 범인과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을 골탕 먹이더니 오늘은 누구를 죽이려 하느냐. 성격이 느긋한 서 변호사도 이때만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. 장 씨는 이미 그나 살해 사건 뒤 18일 동안 경찰에 끌려다니면서 전과자 사진 150여 장과 용의자 100여 명과 대면하는 바람에 한때 정신상태에 혼란을 겪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. 그쯤 되면 진짜 범인이 나타나더라도 못 알아보기가 십상이다. 장 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근 1년이 흐른 이날 법정에서는 정대범 씨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우기는 것이었다. 이날 공판은 박태영 씨도 증인으로 나왔다. 그는 출소하는 금식 씨를 마중 나가 목욕을 시키고 팬티를 갈아입게 한 것은 1967년 10월 17일이 아니라 그해 11월 17일이었다고 말했다. 김금식 씨는 이 말에 화를 내더니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고 박 씨를 타이르기도 했다. 1심 재판은 이제 김금식 씨의 불법 출소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을 굳히고 있었다. 재판부는 10월 11일 대구교도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.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몇 가지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했다. 검찰 조서에 따르면 여광석 교도는 운동장에서 목욕 대기 중이던 김금식 씨를 불러내 교도소 바깥으로 빼돌린 것으로 돼 있었다. 서 변호사는 그렇다면 김 씨는 팬티만 입고 불법 출소했다는 말이 아닌가 라고 따졌다. 목욕 대기 중일 때는 죄수들은 겉옷을 벗게 돼 있음이 현장 검증에서 드러난 것이다. 이에 대해 김금식 씨는 지금까지의 진술을 고쳐 여 교도가 불러서 1사 14방에 다시 들어가 죄수복을 입고 나왔다고 말했다. 변호인단에선 또 교도관이 세간경에 사복 차림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 조서에 나타난 김금식 씨의 진술을 반박했다. 정대범 씨도 변호인단의 공격을 받았다. 여 교도의 손에 있는 흉터까지 기억할 수 있는 정 씨의 기억력을 시험해보자고 변호인단에서 걸고 들어간 것이다. 변호사들은 먼저 정 씨에게 대구역에서 부엉이 집까지 찾아가 보라고 했다. 정 피고인은 머뭇거렸다.
그러면 달성공원에서 부엉이 집까지 찾아가 보라고 했다. 정씨는 할 수 없이 찾아가는 신용을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잡아 보는 이들을 실속해 했다. 검사들은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았다. 그러나 이번에도 김금식 씨가 나서 그들을 곤경에서 건져주었다. 변호사들이 뭐라 하든 김씨는 자신의 불법 출소 과정을 거침없이 재현해 보였다. 서 변호사가 꼬치꼬치 타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억보 소리 하지 마소 라고 대들기까지 했다. 김금식 씨는 장판교를 지키는 장비처럼 완강하게 변호사들의 화살을 막아내고 있었다. 그는 인류 변호사들의 예리한 공격이 뚫을 수 없는 방패요. 난공불락의 성벽이었다. 그가 버티고 있는 한 검사들은 그 성체에서 안주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찾아내려는 진실 확인의 길은 차단될 터였다. 재판은 질질 끌었다. 9회 공판이 열린 것은 10월 21일.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만 석 달이 흘렀다. 신문들은 재판 기사를 3, 4단으로 작게 취급, 이 재판에 흥미를 잃고 있음을 보여주었다. 기자들이나 독자들이 워낙 출소했다, 안 했다 라는 엇갈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으므로 그나 사건이라면 알쏭달쏭이란 낱말이 연상작용으로 떠오를 지경이었다. 9회 공판에선 김금식 씨와 같은 감방에 있었던 백모 씨가 증인으로 나타났다. 그는 1967년 10월 17일 밤 김 씨와 함께 감방에서 잔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증언, 불법 출소 주장을 부정했다. 이제 김금식 씨 혼자만을 빼놓고는 모든 사건 담당자나 관계자들이 김 씨의 불법 출소 주장을 부정하게 된 셈이다. 그러나 본인이 불법 출소했다는 데야. 더구나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사형을 당할 것임을 알고도 그러는 데야. 제가 죽을 자백을 기꺼이 하는데 그 자백이 설마 거짓일 리가 있겠는가? 아무래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는 피고를 더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. 때문에 김 씨가 계속 자신의 불법 출소를 고백하는 한 아무리 반증이 많이 나타나도 결정적인 타격은 줄 수 없는 법이었다. 9회 공판에서 김 씨는 지나가는 말처럼 기자들에게 말했다. 다음 공판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하겠소.